안녕하십니까. 최농수의 노동과 정치 64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바로 앞 63번째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김영삼이 말했던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인연을 매개로 한 패거리 정치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패거리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념을 매개로 한 진영으로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와 우파 이렇게 구분될 것인데요. 소위 좌파 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매개로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길로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 우파 진영은 그런 자유로운 사회, 개인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사회로 가는 그런 이념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에 대한 얘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할 때 좌파는 진보 좌파, 우파는 보수 우파 이렇게 흔히들 구분하고 있죠. 뭐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뭐 흔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보수 우파다, 보수 진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보와 보수 이런 그 구분 자체가 저는 좌파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빠져들어서 지고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할 때 물론 보수에도 스스로 변하고 개혁하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백모 박승현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정규조 주필이 얘기하는 보수도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저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보수를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보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보통의 어떤 시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 진보 보수라는 이렇게 표현을 쓸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진보라는 말은 뭔가 현실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좀 바로잡고 뭔가 개선해 나가는 이런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표현은 뭐 기존의 가치를, 좀 낡은 가치를 그대로 뭐 고치지 않고 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는 상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징이고요. 그런 상징이 주는 어떤 느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좌파는 그런 상징 조작에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취전이라는 개념이 있죠. 기동전과 진취전 이런 얘기할 때, 기동전이라는 것은 그들 좌파의 세력이 강할 때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어떤 방안을 써서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어떤 기동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힘이 약할 때 시민사회 속에 숨어들어서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그런 시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런 선동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로부터 뭔가 그들에게 동조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상징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상징, 언어를 통한 상징이죠. 그런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선동을 통해서 세뇌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이런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런 것도 좌파들이 만든 그런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좌파는 왜 그들 스스로 진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역사 발전 5단계설에서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 단계를 5가지로 나누었죠. 원시 공산사회, 중세 봉건사회, 아니죠,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었고,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들 좌파가 진보적이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파 진영이 진보에 대한 반대말을 찾다 보니까 보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서의 보수주의는 그 나름대로 뿌리가 있습니다. 컨서버티즘 이래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런 대로 보수주의가 가치가 있다 봅니다. 보통 그 영미에서 보수주의라고 할 때 어떤 소중한 책이 2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저희 방송 9번 방송에서 보수라는 껍질을 벗어 던져라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할 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러셀 커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여기에서는 버크에서 엘리엇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크는 에드먼드 버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이게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베리 골드워트라는 인물입니다. 베리 골드워트는 1964년에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린던 존슨이 현역 대통령으로 출마했죠. 베리 골드워트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패했지만 그가 내세웠던 어떤 그 미국 공화당의 어떤 가치, 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연방 정부의 권력을 많이 축소시키고 그걸 많이 주정부로 이양하고, 그리고 정부 자체의 권력을 작은 정부로 가져가고 어떤 민간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보수주의를 내세웠고, 그것이 미국 공화당의 어떤 주류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되면서 오랫동안 미국 공화당에 어떤 영향을 끼친 그런 정치인입니다. 미국, 영국의 영미의 보수주의의 원조는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물인데요. 여기 에드먼드 버크에 대해서 있습니다.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라는 그 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드먼드 버크가 지었던 가장 유명한 책이 책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라 해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죠. 1789년에 일어나고 그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영국에 이렇게 불붙는 것을 막은 인물이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영국의 어떤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 당시 주장했던 영국의 전통적 가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세습 왕정이죠. 교회와 세습 왕정의 전통적 가치 중에서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에드먼드 버크는 펼쳤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적 전개를 보면은 버크가 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프랑스 대혁명이 가졌던 인류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만, 어떤 프랑스는 그 이후에 어떤 그 공포 정치를 거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어떤 그 군사 독재자가 들어서고 전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어떤 그런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적 가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라고 보는데요. 그때 말하는 교회는 저는 그 뿌리가 종교개혁에서 그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교황이 레오 17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 교황은 그 당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요. 그때 그 엘버트 주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엘버트 주교는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교황과 협상을 통해서 교황에게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엘버트
에게 면죄부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엘버트는 면죄부를 팔모를 해서 그런 자금을 그 교황에게 줬고 엘버트는 그런 대주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당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교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신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그것을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개개인이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구에서의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개혁이 그 뿌리에 있고, 그래서 전통적 가치가 결국 개인의 존중, 개인의 존엄의 발견, 이것이 그 뿌리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보수주의라고 할 때 전통적 가치로 지켜야 할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제로부터의 해방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건국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또 뭔가 그 기초를 닦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성에는 개인의 자유, 이 가치보다는 어떤 그 민족, 뭐 국가, 이것이 더 앞서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과거의 유교적 가치가 아직 우리 그 국민들 심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보다는 가문과 국가, 충효가 더 중시됐던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이렇게 더 중시하는 이런 것은 아직은 많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보수와 진보를 할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표를 주겠습니까?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아무래도 보수라는 것보다 진보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라는 표현을 없애자 이거죠. 우리 보수 진영 아니다 이겁니다. 보수 우파라는 표현도 벌써 던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그에 대한 말씀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